정적분은 공부 애들만 할 거예요. 부정적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부정적분 하면 나중에 함수식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507번 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문제 한 번씩 부정적분 주는데 그치, 쓰고 싶은 문제들이 있지. 그거 안 쓰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와. 누가 보면 다 외우는 줄. 몰라. 뭐 부정적분 쓰고 싶으면 못 쓰겠다는. 노력하면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지우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해야지. 근데 사실 적분 쓰고 싶은 문제는 이런 거죠. f 프라임에서 이렇게 있고 경사 fx가 x 3점 어쩌고저쩌고 있으면 f 프라임 x가 3의 x에 x-4로 작성될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에서 이거 적분의 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지, 그치? 네. 그럼 여기에서 f0가 예를 들어서 뭐 4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적분해서 적분상도 정하면서 할 수 있다, 그치? 거꾸로 해서. 그럼 얘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금 f'0가 얼마? 0, f'4가 얼마? 0, f0가 얼마? 4인 거 3개에서 십자가 그냥 이 정도에서 3개 정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한테 주어진 값이 하필 그때 값입니다.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4. 그럼 그때 값이 y는 4. 이렇게 그려지니까 비율관계 쓰면 되겠죠. 변곡은 얼마? 2. 다시 뚫는 점 얼마? 6. 그래서 fx에서 4를 뺀 함수식은 x제곱에 x-2다. 이렇게 작성하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적분 안 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당연히죠. 하필 시험품이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거꾸로 맞는 것은 거꾸로 하면 원래는 안 돼. 자, 507번부터 봅시다. 이거 뭐야? 재밌네. 이적분 아니야? 시끄럽다. 자, 507쪽에 너 뭐 하는데? 적분 보고 있니? 가만히 있어라. 자, 507번 문제 풀이해 봅시다. 지금 합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두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0,1인 정사각형 y축에 하나 찍어놨다. 자, 이렇게 두 대각선의 교점이 0,1에 생기는 합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함수 나와 있냐면 y는 x제곱이라는 미차 함수 나와 있고, 너무 대칭성이 없네? 잠깐만. 대칭성이 있으니까 왼쪽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와우. 없다, 그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같은 상황일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이와 같이 y는 x제곱 위에 있으면서 또다시 한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건데, 자, 이 사각형을 이제 이 지금 y는 x제곱이랑 곡선 위에 있는 이 대각선 교점의 위치를 바꾸어 나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여기는 정사각형 두 개가 뭐하는 영역이 생기게 될 거고 겹치는 영역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럼 겹치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겹치는 도형은 반드시 무슨 사각형이 될 거니까? 직사각형 될 거니까 가로 세로 길이 보자는 얘기고, 그럼 그런 가로나 세로 길이는 당연히 여기는 점들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닐까? 좌표 표현하자는 얘기가 되죠. 자, 한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절반은 몇 분의 몇 될 거고 2분의 1 될 거고, 그럼 어차피 경계에 있는 점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A와 B의 좌표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그럼 C와 D의 좌표를 확인해보면 D의 좌표는 X 좌표가 2분의 1이고 Y 좌표 2분의 1 올라가니까 2분의 3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도 사각형에 대해서도 FG, EFG, H라는 이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사각형의 위치는 변하니까 이 대각선의 교점을 먼저 변수로 설정하면 요점 좌표를 우리가 t, t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이랑 겹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왼쪽과 겹칠 거니까 E와 F의 좌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는 E의 좌표는 왼쪽으로 2분의 1 가고 위로 2분의 1 간 거니까 t-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작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얘가 통통통통 가다가 언제부터 겹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현재 D의 X좌표랑 E의 X좌표를 비교했을 때 E의 X좌표가 D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부터 겹칠 수 있네?
그럼 같아지는 순간에는 딱 성분만 겹치겠다. 그치? 그럼 같아지는 순간을 먼저 확인해보면 2분의 1이랑 t-2분의 1 똑같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t 값이 딱 얼마일 때? 1일 때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이해했어? 그럼 1일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계 상황부터 확인해보자. 1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되고요? 1,1 되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지금 2분의 1 칸 가면 여기 딱 이렇게 완전 마주치게 되네. 되었어? 그럼 얘가 살짝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t 값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경계보다는 t-2분의 1이 왼쪽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럼 t-2분의 1이랑 t의 대소관계는 2분의 1의 대소관계는 자 2분의 1이 좀 더 클 때 얘기니까 t가 0, 1보다는 작을 때 얘기하는 거고, t는 당연히 0보다는 어때야 하고요? 커야 되고요. 왜냐면 몇 사분면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1사분면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조금 왼쪽으로 쓱 내려가게 되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요렇게로 생기겠다. 그치? 이렇게 되었어. 자, 그럼 저기는 직사각형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 길이 한번 구하러 간다 쳐봅시다. 자, 요 경계의 점, 요 점이야. 자, 요 점이 지금 1하는 점인데 1하는 점은 여기가 t, t 제곱일 때 왼쪽으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 강조시니까 t-2분의 1,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고요. 그치? 자, 여기는 c라는 점만 찾아내면 x, y 좌표 다 나올 거니까 c의 좌표 구하면 2분의 1 더해주고 2분의 1 빠지니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된다는 것까지. 됐나요? 균, 세로 길이는 얼마? t 제곱 가로 길이는 얼마? t 1 1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t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 사각형 넓이가 두 배 곱이 되는 거니까 자 ST의 면적은 t제곱의 1만 t가 되는 거고 t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 미분할 필요 없이 그래도 바로 그리면 되겠다. 그쵸? 그려서 극값 위치 찾으시면 되고요. 끝! 자 그래서 최대값 찾으시면 되고 넘어가도 되나요? 여기까지 하고 자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시고 511번으로 가봅시다. 511 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3x의 4승 플러스 4의 a 마이너스 1의 x 세제곱 플러스 6a x 제곱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자, 얘가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 fx의 최대값 최대값으로 구성된 함수 gt 그래프 우리 그리는 거 연습했다. 그쵸? 그럼 이 gt를 찾으려면 일단 누구부터 잘 그려야 될까? fx부터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인 거네.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실수 전체에서 gt가 실수 전체에서 누구가 안 나가고? 자, 그러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찾으시길 간단 일인가 하고 한번 보자는 얘기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f의 지금 그래프 개형이 필요하니까 도함수부터 좀 찾으러 가봐야 될 거고 자, 도함수 그려봅시다. 자, f'x 구해보면 마이너스 12x 상승에 플러스 12의 a-1x 제곱 플러스 12a의 x 이렇게 나오니까 자, 묶을 거 묶고 마이너스 12x 묶을 수 있다. 그쵸? 그럼 x 제곱에 부호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1x 12x 묶이면 마이너스 1 이 안에 또 무슨 분해 될까? 인수분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인수분해 된다 치면 1 주고 나오고 뭐 주면 되니까? a y랑 a 1 주면 되니까 묻혀가네.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1 생겨요. 자, 근데 a는 지금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편이 좀 확실히 정해진다. 그쵸? 그럼 나의 3차 도함수가 그치? 마 1이랑 0이랑 a의 위치로 정해질 건데 a가 안쪽에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을 때 바깥쪽에 있을 때에 따라서 그 속도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거다. 그치? 기준은 일단 같아질 때를 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그래프가 가장 아름답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3차 도함수가 최고차 함수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나의 4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성 있는 상태로 마일에서 극대 가졌다가 0에서 극소 가졌다가 다시 대칭성 있게 a에서 극대 가지는 상태. 자, 그치? 이렇게 되는 때가 a가 얼마일 때의 그래프가 됩니까? 1일 때의 그래프가 된다. 그치? 자, 그럼 t 이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t가 이쯤에 있으면 t 이하에서 생기는 최대값은 그대로 ft랑 gt랑 어떨 거기 때문에 같을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쭉 따라간다, 그치? 쭉쭉쭉쭉쭉 따라가다가 어디를 지나게 되면 극대를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무슨 함수 드러날 거고 상수 함수 드러날 거고 그럼 여기는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부드럽게 접선 길이가 0 되면서 쭉 이어가니까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에 다시 또 극대값 지나고 나면 그러면 최대값이 이렇게 내려가겠네? 아니겠죠? 계속 무슨 값이 유지가 된다? 극대가 쭉 상수함수 유지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런 거면 미분 가능하죠, 전체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A를 좀 더 안쪽으로 가져가 볼까? A를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간다 치면 자,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상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자, 이렇게 그려지면 어차피 최대의 함수는 그대로 분홍색 그래프로 똑같이 그려지게 될 건데 A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그치,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자, 이제 증가한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맞아요. 그럼 얘가 홍황 가다가 여기서 탁 무슨 불가가 되니까? 그치, 미분 불가가 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1이라는 값을 경계로 A는 반드시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A의 최대니까 답은 얼마? 1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컷. 자, 넘어가 봅시다. 255번. 마지막. 와, 진짜 깨끗하네. 쌤이 돈 주고 살까? 돈 주고 산 다음에 안 풀린 문제당 한 대씩 응징하면 되나? 안 팔리지 않아요? 아니 쌤이 산다잖아. 아니, 쌤이 사요. 쌤이 사고 확인해서 안 풀린 문제 한 대 하나당 돈 주고 한 대씩. 오. 주말까지 열심히 했어요.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걱정해서 뭐하니? 그치. 지워버렸네. 여기. 약간 조금만 왼쪽으로 해요. 왼쪽으로 더 가도 돼? 여기? 근데 딱 거기가 경계예요. 아, 좋아. 고마워. 자, 그럼 555번으로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극대값이 an이란다. 그러니까 fx는 x 상승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극대를 an이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자,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키네요. 가 fn은 0이고요. 고맙다. 자, 나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봅시다. 부등식이 나왔네. 얘는 몇 차 부등식일까요? 4차 부등식이겠죠. 그 왼쪽에 있는 몇 차 함수가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어떻다는 얘기고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함수에 따라서 절편이 결정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자. fx는 지금 fn이 0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x-n이라는 인수를 적어도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4차꼴의 함수를 gx라고 잠깐 둔다 치면 이 gx의 그래프는 반드시 x좌표가 무슨 n인 것도 지나고 마이너스 n인 것도 그리고 플러스 n인 것도 지나요. 여기서 뚫고 가버리면 되겠니? 절대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둘 다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해석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끝! 자, 그러면 fx는 지금 x-n도 몇 개? 2개, x 플러스 n은 몇 개? 1개 있으니까 이렇게 3차 함수식이 결정돼 버리고 자, 요 안에서 이제 이 an이 자연수가 되는 an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여기 있는 극대값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이거 4차 함수 그래프 그리자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그려볼까? 최고차항 기준 1이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n에서 뚫고 n에서 무엇하는 상태? 접하는 상태. 웅앙 이렇게. 자, 비율관계 쓰면 되겠죠. 그때 가지는 거. 그쵸? 한 칸이 몇 분의 몇 n이니까. 전체가 2n이니까 한 칸당 3분의 2n 될 거고 그럼 그때는 x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n일 때 같겠다. 그치. 근데 이 극대값이 지금 an이라 그러는데 an이 반드시 무슨 수 대시라? 자연수 대시라. 자, 마이너스 3분의 후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n 제곱이니까 9분의 16n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n 넣으면서 또다시 그치 3분의 2n이 되는 거니까 자, 누가 봐도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부등식이 4차함수 그래프로 드러난다 라는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적분하러 갈까요? 오. 오늘은 쉬운 내용만 하겠습니다. 왔다. 가오 파트. 아니 부정적분 이만큼 할 거야. 이만큼 할 거고 정적분은 공부만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근데 대체 왜 부정적분이 가오 파트야? 그러게. 그러시죠. 내 맘이 아니야. 자, 적분이고 미분이라고 해서 미분과 적분을 통틀어서 미적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는 미자는 무슨 미자일까요? 미칠 리. 미칠 미자죠. 나가.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미가 정확하게 틀렸죠. 작은 미자죠. 꼬리미. 아니 작은 미자로 방금 얘기했잖아. 이 미세먼지 같은 우주먼지야. 자, 작은 미자고 아주 작게 나눈다는 개념이 미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아주 작게 나누었죠? 10. 델타 X를 아주 작게 나누었죠. 짧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적자는 무슨 적자일까요? 대적. 쌀의 적자. 나를 분자입니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나누어서 계속 차곡차곡 모아진다는 생각일까? 쌓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경 안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실명고론에서 박제하지. 자, 그럼 이제 적분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다는 개념으로 갈 건데 그건 나중에 정적분에서 할 얘기고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확통을 하면서 적분의 얘기는 조금 했죠. 적분의 얘기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허단 함수가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여러 개의 무슨 사각형으로 쪼개서 직사각형으로 그치 잘게 쪼개서 얘를 착착착착 가다 보면 자 미세하게 점점 더 아주 많이 쪼개다 보면 오차가 거의 없어질 거다. 그게 적분의 개념이었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건 이제 부정적분이에요. 자 저 곡선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정적분이고 우리가 오늘 할 건 부정적분인데 말 그대로 부정이야.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은 미분의 그냥 여변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로 반대 관계에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문제 칩시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2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그럼 하나 생각해보자. 지금 미분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도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쵸? f'x를 2x 플러스 2로 가지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이 이차함수가 유일할까요? 그렇진 않겠다. 그치?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뭐가 돼도 되고 뭐 6이 돼도 되고 그치? 1이 어디야? 의견 수렴해줘야지. 1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돼? 100 그치? 2 해도 되고 100 해도 되고 아 숙제 안 해서 말 들어주기 싫은데 그래 짱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자. 이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fx라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2x 플러스 2로 가지는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차이점은 뭐밖에 없지? 1의 무슨 항만? 상수항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반화된 모양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데 c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이 c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F'을 통해서 그 반대 과정에 있던 원래 함수, 원시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만 쉽게 얘기해보면 fx를 통해서 f'x를 찾아가는 과정을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도함수 f'x를 통해서 fx를 찾아가는 과정을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하나로 1대1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상수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적분 상수를 정해줘야만 함수 fx를 정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f'x는 적분을 했을 때 fx 모양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적분이라 한다?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f'x를 적분한다는 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쓰고, 그대로 f'x를 자 변수 누구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냐면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자 dx라고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과치는 이제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fx라는 함수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냥 하나의 함수로 결정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f'의 한 부정적분을 그냥 fx라고 둔다 치면 거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가 달라붙어야 된다? 그치, c가 달라붙으면서 적분 상수가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구조관계는 이제 뭐가 되냐면, 봐봐. f'을 지금 인테그랄 dx 해놨으니까 자 무엇해서 바깥쪽 함수가 만들어지냐면 적분해서 바깥쪽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역연산의 관계라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무엇했을 때? 미분했을 때 반드시 f'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f'x 생기는 거고 적분상수식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f'x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적분을 잘했는지 궁금하면 이 적분된 결과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알맹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구조하는 이 식의 형태만 하나만 그대로 거기에 적어놓고 봅시다. 자 부정적분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거의 끝이네요. 어떤 면면은 예시를 갖고 가볼까? 아직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만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를 좀 익히라고 하기 위해서. 왜냐면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면 애들이 자꾸 계산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계산은 조금 있다가 5분 있다 할 거니까 지금 계산하지 않고 구조 보는 연습만 먼저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간단하게 인테그랄에 fx dx를 했더니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된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fx가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네. dx는 무엇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그렇지.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뭐가 있습니까? dx가 있지. 뭐래? 내 말 듣고 있니?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사실 dx분의 d 이렇게 붙인다고 했죠. dx분의 d가 x에 대해서 뭐 한다는 표현? 미분한다는 표현이었어. 처음 알았지.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이제 f'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x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된 거야. 그럼 인테그랄 할 건데 여기서도 f'x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변수인지를 알려줘야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적분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인자 분모에 dx가 있었으면 적분인자는 그 연산의 반대 과정이니까 곱해지는 구조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정적분할 때 여러분들 수투에서 정적분할 때 구분 부정이 빠지긴 했는데 너는 다 할 거예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꼼꼼하게 막 바꾸는 변환까지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라서 적분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dx의 의미는 땡땡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때 그럼 나중에 한번 봐봐 알겠지. 그때 또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하다가 지금 dx가 뭐였죠?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fx를 구하래. fx에 대한 이 부정적분의 결과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 가져가 봅시다.
스몰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됐고 f 프라임을 적분해서 스몰 f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스몰 f도 적분하는 식이 있지 않을까? 그럼 프라임을 반대로 달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스몰 f의 그 한 부정적분을 대부분은 라지 f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 라지 f를 미분하게 되면 무슨 f가 된다는 느낌으로? 스몰 f가 된다는 느낌으로 보통 약속해서 사용을 하긴 해.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스몰 fx는 라지 f 프라임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었니?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보고 이 fx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 얘를 적분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 그럴 때 스몰 f는 뭐가 될까? 이 관계를 봅시다. 이게 뭐 돼가지고 적분돼가지고 이 알맹이 전체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이 바깥쪽에 정적분의 부정적분의 결과치를 무엇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fx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 왼쪽에 있는 이 부정적분은 라지 fx 플러스 대신에 적분상수 c 붙여줘야 됩니다. c라고 볼 수 있고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양변의 식은 서로 같은 상태인 거고 이러한 항등식들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관계가 유지된다 그랬으니 자, 양변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라지 f'x가 되며 c는 없어졌고 우변은 그대로 6x-4가 될 수 있으니 자, 라지 f'이 스몰 f가 된다고 보시면서 스몰 fx가 6x-4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지금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내가 다 외워야 돼?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구조만 보자는 얘기고 나중에 간단해질 거야. 자, 결론을 보면 이게 적분하겠다는 기호의 의미니까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 밖에 거 되고 밖에 있는 거 미분하면 안에 거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얘 미분하면 그냥 6x-4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 나중에 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에 나한테 fx의 dx가 4분의 1x 4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자, 여기 정해지지 않은 c가 붙어있다 했을 때 이때 fx는 뭐가 될지 g는 그러면 c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밖에 있는 건 뭐 해가지고 미분해서 알맹이 만들면 되니까 뭐가 된다는 생각? x 3승 마이너스 6x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기가 지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적분에 있는 식 그대로 양변을 미분한다는 관계성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하나 더 봅시다. 한국은 퀴즈 좀 줄 수 있어? 자, 그럼 이 적분 결과가 x3승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5x일 때 자, 우리한테 f3의 값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을 지금 적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치? 그럼 적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식을 여전히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알맹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럼 밖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그대로 미분하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열심히 뭐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해도 되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3에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항등관계니까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x 마이너스 15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6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보다 어렵지가 않아. 그럼 이제 쌤이랑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얘들아, 우리가 이 적분이랑 미분 사이에서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fx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그치? 그럼 이 적분상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지금 도함수가 f'x가 이와 같이 2x 플러스 2가 된다고 하면 나는 도함수를 1차 함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x절편이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치?
그럼 나의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반드시 극소를 가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들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지금 위치는 정할 수 있을까? 높낮이는 정할 수가 없다, 그치? 그래프의 경우는 정할 수는 없고, 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이 함수의 위치 관계들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플러스 상수 c라고 돼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었죠. 어떤 함수식에서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의 역할은 무슨 축 평행이동밖에 안 된다고? y축 평행이동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건 상수항을 제외한 당연히 변수가 곱해진 항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도함수가 결정됐다는 말은 fx의 개형은 결정이 돼요. x제곱 더하기 2x를 통해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이고 공률도 다 정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것은 자, 이 c값에 따라서 무슨 축 평행이동하고 있는 y축 평행이동하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 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적분상수 c를 결정해주면 fx도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 조건만 있다면 여기 있는 이제 함수 fx의 결정 요소들이 만들어질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 적분상수에 의해서 y축 무슨 이동하고 있다? 평행이동하고 있다. 그럼 여러 개의 이런 부정적분들이 생기겠다, 그치? 그럼 이 여러 개의 부정적분 중에 첫 번째 거를 쓰면 예를 들어서 라지 f1x라고 그러고 자, 두 번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라지 f2x라고 한다 칩시다. 여기서 가실 수 있는 생각은 이 부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차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상수 값이 무슨 축 평행이동량의 차이다? y축 평행이동량의 차이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알아보겠어요? 자, 이 정도 상식 가지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간단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온다 쳐보자. 스몰 fx라는 함수의 부정적분을 네. 이거 비행기 모드 안 했는데 괜찮아요? 뭐 안 했는데? 비행기 모드. 비행기 탔나? 비행기 모드? 재단 문제 밤에 잘 안 오더라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자,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하나는 라지 fx, 다른 하나는 라지 gx라고 들을게요. 자, 이런 상태로 준다고 쳤을 때, 자, 우리 보고 이 얘기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는 라지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라지 f2에서 라지 g의 2를 뺀 값이 자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g'(x가) 얼마인지 계산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라지 fx에서 라지 gx를 뺀 것은 무엇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0 뭘? 왜? 개형이 똑같으니까. 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네. 접선 교육의 차는 항상 똑같을 거니까 개형이 똑같으니까 같은 위치에서 접선 교육이 똑같을 거다 평행 됐으니까 그 말인 거지. 네.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치? 0 밑에 거도 0이라고. 밑에 거도 왜 0이야? 10 10? 왜 10이야? 10이 거는 거야? 2랑 5가 있으니까 2랑 5가 있으니까 2, 5, 10 아싸 이렇게. 자, 위에 건 얼마나 되는 게 맞습니까? 그치, 0 되는 게 맞죠. 기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두 부정적분은 무슨 이동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접선 교육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 의미가 곧 이렇게도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스몰 f랑 부정적분이 라지 f니까 스몰 f를 지금 적분을 했을 때 라지 fx도 만들어지고 라지 무슨 x도 gx도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무슨 이동 관계에 있다? 평행 이동 관계에 있다. 오래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를 적분해서 라지 f가 됐다는 말은 라지 f를 미분한 라지 f 프라임 x는 무슨 f다 그냥? 스몰 fx인 거고, 라지 g도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스몰 fx 되니까 fx 마이너스 fx니까 당연히 얼마나?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수적으로 봐도 돼요. 했니? 자,
자, 두 번째는 라지 F와 라지 G의 차이를 보는 건데 지금 라지 F2랑 라지 G2의 차가 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야? 라지 F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몇 칸 밑에? 그치, 5칸 밑에 누가 그려진다는 생각이라서 그치, GX가 생겨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FX에서 GX를 빼면 당연히 항상 얼마가 된다? 뭐가 된다는 생각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배웠음? 끝? 자, 간단히 어렵지 않고 그럼 이제 이 미분이랑 적분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미분과 그냥 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인 건데 지금 잘 보면 그래서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시작할 때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봐봐. F를 얘들아 미분을 하게 되면 F 뭐가 되고? 프라임이 되겠다.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또다시 뭐가 만들어질까? 역연산이니까 F가 만들어지겠다. 그치? 근데 적분을 할 때는 지금 무슨 적분이니까 사실 부정 적분이니까 적분 상수 뭐가 생겨야 되죠? C가 생겨야 되겠네. 그러면 역연산의 관계인 것 같지만 완전한 역연산의 관계는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적분 뭐 때문에? 상수 때문에. 그래서 상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쌤이 얘를 잘 봐.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자, 네가 제일 못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할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F를 미분한다고 하면 아까 dx분의 뭐 붙이라? D. 그래 잘한다. 자, dx분의 d에 그러면 fx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럼 dx분의 d에 fx 이게 지금 fx를 미분한다는 의미의 식이다. 그쵸? 그럼 f'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치를 다시 뭐합니까? 적분하는 거죠. 죽이고 지옥 갈까? 자, 부정적분은 어떤 기호를 씁니까? 장기. 인테그랄의 기호를 씁니다. 색깔별로 구분해서 보여줄게. 미치겠네. 자, 그럼 여기에 인테그랄에 이제 뭐가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dx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인 거야. 알아보겠니? 네. 그러면 대충 공부하는 애들은 뭐야? 적분이랑 미분은 역연산이니까 우악 약분하면서 뭐가 생긴다? fx가 생긴다.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T는 어디요? d? 네. DX는 D. GX. 아, d에 대한 저거 얘기가 아예 없구나. DX. D. 아니 이 인테그랄은 어디 가냐? 쉐이야. 저게 사가지고. 약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미분한다, 적분한다는 표현 때문에 그냥 상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너네가 아는 그냥 모든 상수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 들어간다 느낌. 그래, 그거 하고 싶은 거 이해는 하겠어.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거 지금 분수 표현처럼 쓸 수 있기는 하거든. 하거든.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마. 이 dfx랑 그러면 인테그랄이 처리가 안 되니까 알겠죠. 나중에 미적분하면 그런 이유들은 밝혀질 거고. 자, 어쨌건 간에 그래서 약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미분에서 F'을 만들고 다시 적분하니까 다시 스몰 f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미분한다는 의미랑 뭐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적분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둘이 역연산 관계니까 어차피 갔다가 오는 느낌이라서 그대로겠네라고 무조건 이렇게 적분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는 적분상수 뭐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돼. 그럼 얘를 맨날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자, fx 미분 먼저 하면 우리 항상 안쪽 거 먼저 하는 거잖아. 그치? 괄호 안을 처리하듯이 미분 먼저 하면 무슨 프라임 x 될 거고 f 프라임 x 될 거고 그럼 그 f 프라임 x를 다시 뭐 한다는 그림이라서 적분한다는 그림이라서 적분상수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자, dx분의 d가 바깥에 있고 미분을 나중에 하고 적분을 먼저 한다면 그러면 스몰 f의 적분을 보통 무슨 f로 둔다 했으니까 라지 f로 둔다 했으니까 이 적분 결과는 뭐가 되고요?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럼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이야? 미분하겠다는 생각이야. d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이 d는 아주 작은 변화량 델타의 d였어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는데 여기에서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면 아주 작은 변화량으로 dx분의 dy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한 거야? 예. d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d는 얘랑 짝지인 거야. fx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야. 됐죠? 자, 어쨌든 독일이 수업 끝났고, 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f의 프라임 x만 남겠죠. c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상수비만 없어지면서 얘는 그래서 fx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만 결론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분과 적분하게 되면 빨맹이의 함수가 그대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마지막에는 적분상수가 있을 리가 없겠죠. 미분하면 상수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자. 아까 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뭐라고? 아니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스트레스 너무 받네. 아까 이런 문제는 처음 할 때나 구조 보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미분해서 알맹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 부정적분의 결과가 너와 같이 된다고 했을 때 이 fx를 구하고 싶으면 이 인테그랄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 그치? 얘는 분명히 항등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양변에 무엇을 해도 미분을 해도 항등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항등식의 양변을 적분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을까? 모르죠. 그치? 모르죠. 그치?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성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양변을 적분한다는 개념은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알겠니? 부정적분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양변을 미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항등식에서. 그럼 얘를 미분한다 쳐보자. 진짜 칠 수도 있으니까. 자, dx분의 d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우변도 dx분의 d를 하는 거죠. 그치? 자, 도균아, 그럼 얘 적고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뭐가 남니? fx dx가 없어지죠. dx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아니, fx dx 무조건 하지 마. 고마우시라. fx dx까지. 자, 인테그랄이 적분한다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에다가 dx를 해야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야. 세트야, 세트. 예. fx. 그래서 그렇죠. fx가 남고요. 좌변 fx 남은 거 알겠습니까? 그 우변도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12x 3승 마이너스 5대 바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부정적분이 나오면 양변을 그냥 미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구조를 열심히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관계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과 그 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적분법들을 좀 계산을 하러 가보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적분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미분의 역연산이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4x를 적분하겠대. 그러면 여기 뭔가 미분해서 4x 되는 식을 떠올리자는 얘기죠. 누구를 미분하면 4x가 되죠? 그렇지. 2차분의 2x제곱이고 그리고 적분을 함수를 뭐 붙이면 된다? c를 붙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인테그랄에 여기 x의 n승의 dx, 즉 적분해서 x의 n승 되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x의 n승을 적분하고 싶어요. 그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걸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 알맹이가 지금 몇 차기 때문에? n차기 때문에. 미분해서 n차가 되려면 여기는 반드시 몇 차가 있어야 돼요? n 플러스 1차가 있어야 돼요. 그럼 x의 n 플러스 몇 승이? 1승이 미분돼야 될 거야. 근데 이거 미분하면 앞에 뭐가 곱해져? n 플러스 1이 곱해지지. 근데 그게 있니? 없지.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 분의 1을 붙이면 될까? 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내려오면서 약분될 거고 남는 건 x의 n승 되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플러스 얼마? c.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공식은 일단 이거 하나 끝. 이해하시? 그럼 규칙은 미분할 때는 내려오고 지수를 까먹는 거였으면, 자, 말로 왜 하니? 적어야지. 자, 미분하게 되면 얘는 n 내려오면서 지수 하나 줄어드는 관계였으면, 자, 적분한다고 하면 반대로 차수는 하나 어떻게 되고요? 그렇지. 하나 올라가고 이제 곱하는 게 아니라 그 차수를 지수를 뭐 해야 될까? 나눈다. 그러니까 미분이랑 적분이랑 반대관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도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상수의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0. 상수 미분하면 0이야. x 더하기 뭐 C'해도 되거나 아니면 C1을 만들거나 K를 만들거나 적분상수는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0의 적분은요. C. 상수.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야? 상수지. 이렇게. 그지? 네.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시간이 알 수 없는 굉장히 미술러. 플러스 x 플러스 C. c. 아무것도 없네. 0. 사실 dx가 곱해진 거거든. 구분 구조법이라는 거에서 이게 x에 대한 아주 작은 뭐라 그랬어?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 이 fx, f'x, dx는 이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기호로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 dx라는 아주 작은 양의 아주 작은 변화량의 데이터 x와 f'x를 뭔가 곱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느낌이야. 그게 적분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는 dx는 사실 곱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의 1이랑 뭔가 곱해지면 1은 보통 뭐 합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없어졌거든. 아마 교과서에서는 거의 설명 안 할 거야. 근데 가끔 학부생들 그냥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지금 0이랑 1이랑 이거랑 당연히 헷갈리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모조리 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 전에 혹시 모르니까 시험 전에 무조건 그냥 한번 보고만 들어가. 근데 교과 과정이 없는 거 내버리면 다른 책에는 있어요. 있어요? 교과서에 없을 뿐이지.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교과서도요? 출간하기도 그래서 출제하기도 하고 출제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 따지는 문제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생각해보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습니까? 없지만 출제하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저게 뭐 있을까? 단어기 문제? 이거 맞아야 텐데. 틀렸죠. 네? K 그치 틀렸죠. 그렇지. 이제 안 맡기시. 이제 안 낚이시. 이거로 뭐가 되지? N 곱하기 A 이렇게 돼야지. 네. 그렇지. 저거 유나는 맞았어요. 이시도 맞춰 저기가. 그래서 미분에서 알맹이 된다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걸 미분하면 되는 거 됐죠? 그럼 적분법은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 좀 더 다양한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전부 다 미적분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계산 연습 하시면 돼요. 해볼까? 10분 동안 짤막하게 한번 해봅시다. 기본 성질들은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책 내용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뭐 칠판에 열심히 적지는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치자. 자, dx분의 d의 인테그랄에 3x제곱 더하기 dx가 2x의 dx가 자, 얘를 계산하시고 얘가 뭐가 되는지 찾으시고 두 번째 자, dx분의 d의 인테그랄에 a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의 dx가 자, 9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때 a, b, c 값 찾으시고 자, 함수 fx가 인테그랄의 6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의 dx가 되는 상태이고 f'1이라는 값이 5일 때 상수의 값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한 상수 먼저 합시다.
적분 배웠잖아. 그래서 적분 배운 애들이 무지성으로 저 적분할 줄 압니다. 기가 막히죠. 적분하면 네? 이거 3x 제곱 플러스 2x 적분하면 뭐야? 적분 못해? 네? x의 n승 적분 어떻게 돼? 되냐? n 플러스 1분의 xn 플러스 1. 플러스 저기 적분 있어? 오케이. 그럼 숫자를 좀 연습해줘야겠네. 기본반 느낌으로 해줄까? 자, x의 4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의 몇에? 5분의 1x에 5승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2x 3승 그대로 적분하면요. 지수에 하나 더하고 나누면 4분의 2 될 거니까 몇 분의 몇에? 2분의 1x에 4승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7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적분은요? 3분의 7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냥 산수하면 되죠. 네. 유나한테 물어보자. 좋은 거였어. 자, 유나 이거 적분하면요. 3분의 1 x 6승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고 나면 자신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나이스, 적분할 줄 알아. 너 안다고 생각. 너 어떻게 해? 너 적분? x 3승 어, x 제곱 그치, 플러스 C. 적분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지. 사실 미분하잖아. 저거 얘 미분하면. 그치, 3x 더하기 뭐가 되니까 2x가 되니까 자, 풀고 나서 깨닫죠. 적분할 필요가 없었구나. x 제곱. 그치, 적분하고 나서 미분하는 거니까 알맹이 그대로 드러나고 적분상수 생기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보자는 얘기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식을 적분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상태니까 미분하니까 적분상수 안 생기겠죠. 그럼 얘랑 써보면 어떤 식이라는 의미라서 같은 식이라는 의미라서 A는 9가 되고 B는 얼마고 3이고 C는 얼마가 된다? 이된다. 이렇게 바로 보자는 얘기죠. 자, F라는 함수는 얘를 부정적분해서 만들어진 함수고 F'1이 오라 그랬어요. F에 대한 함수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F'이 주어졌네. 그러니 얘는 양변을 뭐 하자는 생각일까? 미분을 하자는 생각이죠. 그래서 부정적분이 있으면 미분하면서 F'X는 자, 오면 미분하면 얘랑 없어지면서 그대로 누가 나온다? 6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얼마? 3.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려는 거. 자,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서 6 더하기 4a 더하기 3이 5가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a는 무슨 일이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관계들을 이해를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 문제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인테그랄의 x 더하기 1분의 x 3승의 dx는요. 적분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겼지? 미분해서 이렇게 분수식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그냥 다함함수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도 다함함수만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런 게 붙어 올 거야. 그럼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방금 분명히 굉장히 지성인인 척 했지만 굉장히 무지성으로 적분을 했죠. 각각의 함수, 하나의 함수는 적분한 거였지만 이것들이 더해져 있으면 인테그랄이 따로 뭐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인테그랄에 대해서 fx라는 함수랑 gx가 더해지고 빠지고 있으면 한 번에 꼭 적분을 안 해도 되고 따로따로 적분해도 좋다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보자. 인테그랄에 그러면 fx가 이렇게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이 상수 k는 현재 적분하는 변수인 x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적분 변수 x와 관련 없는 상수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그마에서 배우던 성질, 그 다음에 리미트에서 배우던 성질이 그대로 적분해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 곱해진 건 될까? 자, x랑 x 곱하 한번 해볼까요? x 곱하기 x의 적분을 한다 칩시다. 그럼 원래는 x제곱의 적분이니까 몇 분의 몇 x 상승이 돼요? 3분의 1x 상승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딱 부정 뚝딱딱 이렇게 주고 나면 x 적분한 거랑 곱하기 x 적분한 거 되겠니? 안 되겠지. 2차 곱하기 2차는 4차니까 애초에 그치? 그래서 곱해진 건 분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곱해진 건 분배가 잘 안 돼. 인테그랄도 더한다는 개념이라서 쌓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적분할 때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반대로 얘를 하나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결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그럼 얘 위아래로 약분이 되겠다, 그쵸? 남는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dx가 되는 거니까 뭐 3분의 1x 상승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적분 상품까지 c까지 빠짐없이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세요. 지울게요.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네. 근데 적분하는 변수가 t로 바뀌어도 t로 바뀌어도 그냥 부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는지 알겠다 이제 그렇죠? 여기 뭐 계산 협력에서 대단한 얘기를 할 거야 없습니다. 몇 번까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시간에 이어서 몇 문제만 더 풀고. 끝.
플러스 1이야? 저 그렸어. 2 플러스 1이야? 하나는 어디였어? 가방 있어. 오, 예. 학교 가서 먹으면 안 보여요. 알았다. 보기 다 했어? 예, 아니요. 오빠는 하고 있어? 저 예제 2번이요. 엄청 했어. 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얼른 풀이하고 쉽시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인테그랄 1의 dt가 되는 거고 그럼 t 플러스 뭐가 된다? c가 된다. 따로따로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1의 적분 결과니까 3분의 4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쵸? 자, 분수함수 접근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자 그대로 분수식, 함수식 하나로 결합해서 접근하자는 얘기고 자 분모에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자 분자에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y 3승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무슨 분해하자는 느낌? 인수분해하자는 느낌이 든다. 그쵸? 자 위에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열심히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분해를 뭐예요? 조립제법 하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그대로 생기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식이 y 플러스 1의 적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y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완성되는 것까지 가능해요. 자 다음 넘어가서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4x 플러스 1이다. 이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 기울기면 x좌표가 x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무슨 프라임엑스? Y 다 해야 되나? 뭐야 이거 y 플러스 c가 되는 나한테 거. 눈치 주는 주영이가 자꾸 1 처음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y 플러스 c가 됐고 자 그럼 여기 이제 fx 위의 점 x, y에서의 지금 접선 기울기가 4x 플러스이면 여기 x좌표가 x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 f'x를 얘기한다. 그치? 그럼 보함수가 4x 플러스 2인 걸 얘기를 해줬고 fx가 2,3 지나니까 f2가 얼마다? 3이다. 이제 그럼 이런 조건 보면 무슨 상수가 결정되겠다? 적분 상수가 결정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f'을 통해서 fx 적분해서 구하면 기호 안 써도 되고 바로 적분하면 몇 x제곱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2,3 지나야 되니까 2,3 집어넣으면서 3은 8 더하기 4 더하기 c 되면서 적분 상수 c가 마이너스 9구나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다는 거. 자 해서 fx의 모양 결정짓고 나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9 이렇게까지 됐나요? 아까 정민이가 얘기한 문제 이런 문제다. 그쵸? 범수할 때 빨리빨리 그냥 3차원수 구해도 되는 거. 자 아까는 쌤이 그래서 그냥 비율관계로 찾는 거 보여줬었고 여기서는 그냥 지금 때려 박읍시다. 3차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최고차항 기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최고차항이 분수가 나오는 거 기분이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fx를 ax 상승 어쩌고저쩌고의 식이라 두고 그럼 f'x는 몇 ax 제곱에 3ax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2차함수로 두는 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둔다 치면 지금 첫 번째는 누군가는 f'x는 그럼 3a에 그대로 x 플러스 1에다가 뭐가 생기니까 x 마이너스 3이 생기니까 도함수의 형태가 정해졌고 됐니? 이거 적분할 때 어차피 몇 a는 뺄 거니까 3a는 빼놓고 적분해도 된다. 그치? 근데 우리가 적분을 쉽게 하려고 3a를 빼놨는데 3a를 만들었는데 굳이 빼놓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 자 여기에서 그럼 얘 극대값이 7이고 f0가 2라고 했으니까 자 극대값은 f-1이 7이고 그 다음에 다시 f0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두는 거니까 어차피 상수항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자 그대로 쭉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이 아니라 3ax제곱 만들어질 거고 자 그대로 곱하면서 마이너스 2x인데 3배 되면서 마이너스 6ax 되고요. 마이너스 9a까지 만들어지겠네. 여기까지. 그럼 fx의 모양은 적분하면서 ax 상승에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자 9ax에 다시 플러스 적분함수 얼마? 2라고 바로 잡아줘도 되겠다. 그쵸? 그럼 요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7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푸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너무 귀찮아. 토할 것 같아.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5 근데 그때 값 얼마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fx에서 뭐 뺀 게? 7 뺀 게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치? 그럼 a를 정하기 위해서 f0가 얼마임을 2임을 쓰는 게 훨씬 간단하긴 하죠. 그냥 이 문제만 그런 거야. 알겠지?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아.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앞으로 그 원시함수 스몰 f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적분상수 c를 정해줘야 되니까 녹화 안 되고 있네 혹시? 되고 있어요. 다행이야. 그럼 적분상수 c를 정해줘야 되니까 f에 대한 어떤 함수값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을 통해서 f를 앞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생각까지. 반대 과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이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 2개 정도만 풀고 자 내신 대비합시다. 고생했습니다.